교과서 속의 명작 만화 알퐁스 도데 별.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둘리르의 은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삐에몽에서 온 숯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잃어버렸거니와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요즘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는지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2주일에 한 번씩 보름치에 양식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야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계속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산에 사는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네가 그런 건 알아서 무엇하느냐? 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식량은 아주 늦게야 도착했습니다.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뒤 말끔히 씻긴 하늘 밑에 온 산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오후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좔좔 넘쳐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날 여러 종루에서 일제히 울려오는 종합과도 같이 즐겁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만 뜻밖에도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맑은 산전기와 소나기 뒤에 깨끗하게 씻긴 공기 탓인지 아가씨의 얼굴은 온통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꼬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서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어.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야. 그런데 오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늦어졌어. 그러나 아가씨 머리에 꽂혀있는 꽃 리본이며 그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는 이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귀여운 모습.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하인들에게는 거의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우란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는 구석이며 양 모피를 깐 집자리,
벽에 걸려있는 두 건 달린 커다란 외투며 내 채찍까지.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참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찌나 당황했던지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있거라, 목동아.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치여 연방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치 산골짜기들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 안으로 돌아오려고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우리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덕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부른 소르그강을 길을 쓰고 건너가려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보니 이젠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내버려두고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을 하고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힘 잘하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켜 주려고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7월이라 밤도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꾹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는 황급히 불을 피워 시냇물에 젖은 아가씨의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운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겨우 쌀아기만큼의 햇볕이 남아있고 증기처럼 한 줄기 빛만 서쪽 하늘에 비껴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울 안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새 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이때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양들의 울음소리와 뒤척일 때 짚이 버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이글이글 피워놓았습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못에는 자그마한 물꽃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 자라는 소리들,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찰나에 한 줄기 아름다운 유성이 우리들 머리 위를 스쳐갔는데 그것은 마치 금방 우리가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뭘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점쟁이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그러나 우리는 남들보다는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저 별은 성자크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상공으로 통하지요.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갈리스의 성자크가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장들과 함께 그들 친구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나 봐요. 병아리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어요. 저 위쪽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러자 사망성은 좀 더 아래쪽으로 가로질러가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맨 꼬리가 되었대요. 장드밀랑은 불끈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지만 온갖 별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지요.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로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나, 그런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다가 나는 무엇인가 싸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벼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먼 동이 환하게 떠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